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와보 1 시험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와보 전담 원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담당하는 현욱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담당하는 오세준입니다. 아이들이 늘 그렇지만 이제 시험 이제 끝나고 또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일단은 시험 같은 경우 좀 난이도가 어땠을까요? 영어는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너무 쉬워서 실컷이 한 94, 96 정도 예상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에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이게 어려웠어. 아마 그게 1등, 1, 2등급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수업 같은 경우도 쉽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고 중간고사랑 완전히 좀 다른 면모들을 보이긴 하는데요. 늘 그렇지만 쉽다는 건 객관적인 의미인 거고 본인들이 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쉬운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면면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실수라든가 또는 정말 바보같이 자기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쌤들은 늘 적중률 높게 치시는데, 이번 시험에서 요거 적중은 좀 괜찮았다, 아니면은 요거는 좀 진짜 미리 대비하고 가서 아이들이 잘 본 것 같다 하는 문제들 좀 있으실까요? 우선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 제이스 에듀에서 항상 시험 직전에 원영쌤이랑 같이 함께 만들어 나왔던 원영쌤께서 만드신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고 제가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적중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끼리 각자 만들었던 노트 부분에서도 꽤나 높은 적중률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시험지에 있어서 12번과 같은 빈칸이라던가 그 외에 어법에 있어서는 사실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 즉 사실상 이번 시험에서 빈칸 추론하고 간접 쓰기가 거진 11문항 이상이 좀 나왔고, 이게 거의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유형이긴 한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형태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내용 일치에 대한 틀은 벗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원영쌤 반 친구들도 그렇고요, 저희 반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가 수십 번 연습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점수를 잘 얻어갔으나 좀 어렵게 나왔던, 좀 이따 원영쌤께서 자세히 설명 주시겠지만 어렵게 나왔던 그 두 문항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조금 점수가 거기서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성과가 좋았던 건 빈칸, 그리고 어휘 관련해서 좀 적중률의 성과가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말씀 거의 다 해주셔서 아무래도 쉬워서 이제 적중이 아이들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적중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어법 같은 거는 조금 잘 모르는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마지막에 손필기 노트 막 이런 것도 해줘서 어법에 나오는 시험들만 다 알려줬는데 역시나 그 안에서 나와서 이제 아마 이제 좀 편하게 풀었지 않을까, 대다수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두 문제가 좀 어려웠다 했는데, 빈칸 2개, 그리고 좀 더 약간 그런 거와 결을 좀 같이 한다고 하면 순서 섭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 변형이 있기 때문에, 문장 추가가 있기 때문에 와보고들 하는 대로 기존에 있던 문장, 주어 시험범위 문장에서 빈칸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주고 이제 빈칸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당황해서 이제 자기 실력을 놓고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이 시험을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당연히 맞출 수 없겠죠. 네. 어쨌든 이런 것도, 문장이 추가되는 곳에 빈칸이 있는 것도 저희 파이널에서 이제 많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보기가 될 거라고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자기 실력을 대입했다면 풀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문장 삽입에서도 몇 번이냐,
2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주어진 원래 이제 시험범위 있던 문장이 아닌데 중간에 문장이 추가된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푸는지 충분히 방법에 대해 다 알려줬었기 때문에 이 단서 딱 하나만 보면 아마 바로 찍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건 한 번 오면 바로 알게 되십니다. 수학은 좀 어땠을까요? 수학은 이번에 세상 영어 쌤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수학이 경우의 수, 순열적 행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좋은 무슨 용어가 없을까, 영어처럼 이렇게 탁 멋있는 단어가 없을까 찾다가 실무적 적용, 요 말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수학적 개념은 실무적 적용. 요거 저 일병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뭔지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그냥 간단한 것도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고 그 작년하고도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와보는 계속해서 문수령 지문을 거의 한 문제가 한 페이지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객관식이 15문제인데 객관식에서 뭔가 맞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쓰면 서술형 문제 거의 읽지를 못하고 한 학생 표현을 빌리면 자기는 서술형 내려놓고 객관식에 올인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또는 객관식 문제를 좀 풀다가 답이 있어서 표시를 해서 맞은 줄 알았더니 그 옆에 있는 게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걸 보면 이제 쉬운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긴 걸 어떻게 영생들한테 가서 좀 무릎 꿇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문이 긴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해력 없으면 수학 풀 수 없겠네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길어지는 거 연습인데 대비를 해도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또 무슨 게임이 나오려나 했더니 여수방란에 네. 신기한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하지만 연습은 했다는 거 그런데 시험 때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해설해주면 1분 만에 안다는 거 이번에는 애들이 만류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해설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쌤 안 만드셔도 될 것 같다고 왜 안 만들어도 돼?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는 거죠. 끝나고 나서 쉽다는 걸 알고 있는데 쉽다고는 알고 있지만 성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적중한 부분들은 수학은 부교재에서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영어도 비슷하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지문, 많이 본 문제 근데 아까 원쌤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암기해서는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훈련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고백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현장에서 이거를 구현해내지 못하면 못했을 거다. 그리고 수학적인 멘탈 싸움도 컸을 것 같다. 그 객관식 15개에서 흔들리는 친구들은 뒤에 서술형이 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을 경우에 점수 큰 문제들을 좀 놓쳤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는 중간고사랑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도 같고 벌써 2학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 선생님들이 2학기 때도 그대로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밀하게 좀 되고 연습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져야 진짜 시험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중간 때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적응이 빠를 거다 빨리 적응하는 게 힘들 거다 했는데 역시나 그래요. 빨리 적응해서 좀 거의 100점 가까이 원고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100점 가까이 맞는 친구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제 수학이 잘 보면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그 내신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다른 과목의 파급 효과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험 학생들의 학습적인 부분을 좀 취약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대비해야 될 점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이번 그 선생님이 느끼셨을 건데 시험 범위가 원래 왕고가 늦게 나오네요. 그 보통 조금씩 계속 나오죠. 조금씩 나오니까 단계적으로 디벨롭하면 되는데 이번에 문제는 안 나오다가 이제 시험 2주 전에 한 번에 시험 범위를 한 20지문을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약간 긴장을 풀고 있다가 그 지문을 접했을 때 좌절하게 돼서 아마 이제 그 열심히 부랴부랴 한다고 했지만 그냥 긴장해서 급박한 마음에 그냥 본다라는 느낌이지 공부가 좀 덜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 시험 범위를 먼저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동일하니 항상 자기 할 것만 그냥 꾸준히 하면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원고의 학습은 방향성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예측, 추측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학도 문해력이 중요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뭐가 나올지를 항상 예상하고 뭐가 나올 때 당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최선생은 뭐이 아이를 좀 네, 취하세요? 뭐 사실 원용쌤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맞다 했는데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저희 반 친구 하나가 이제 나름 당일 복습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놀다가 이틀 전에 공부했던, 그러니까 평소 자신이 무시했던 친구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상담을 요청해서 통화를 했었을 때 그거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가요? 라는 거였는데 우선은 사실 그 전부터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친구도 그렇고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 며칠 전에 급박하게 공부했던 그 친구는 질문이 정말 60개가 넘어갈 정도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래요? 진짜 미친 듯이 괴롭혔거든요. 새벽 3시, 2시까지. 근데 반대로 그 꾸준히 했다라는 그 친구는 질문이 거진 시험 기간 내내 딱 한 번 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사실 뭐 원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아니고요. 둘 다 실력은 되게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둘 다 되게 비슷한 친구들이고 모의고사 등급 때도 3등급이 안 나옵니다.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인데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 건 아까 원영 선생님께서 말했던 내용이 이해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문을 본다가 아니라 지문을 깊게 파고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좀 질문을 하려고 하고 어거지로라도 질문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예컨대,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제 수학쌤이 있으셔서 마침 말씀드린 건데 미분은 왜 이름이 미분이에요? 이렇게 물은 질문조차도 너무 좋아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된 것 같아도 꼬투리 잡는 식으로라도 질문을 계속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게끔 끌고 가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필수적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예컨대 말씀드린 건데 이제 백지복습, 그러니까 즉 당일 복습 매번 하셔야 되고 꼼꼼히 구조 분석하시면서 학습 매번 하는 거. 그거는 한 번에 와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하면 정말 시험 범위가 시험 점수가 나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시는 걸 가장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있어서 좀 깊게 들어가는 연습, 이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좀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둘의 성향이 조금 극명하게 달라요. 첫 시험이고 긴장되고 어렵고 두 번째 시험이고 무난했고 쉬웠고 역시 학원생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서의 어떤 선생님들의 뉘앙스, 그 다음에 출제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힘으로 느끼시는 걸 좀 학원에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 쉬우면 이 정도까지 이걸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이번에도 보면 아직도 중학교 때 같은 마인드 조금 느꼈거든요. 그냥 임박해서 내가 몰입하면 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특히 완고 시험은 지혜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게 나오는 데는 어렵게 해야 되고 어렵게 나오는 데는 정말 선생님들 붙잡아서 질문 더 하셔야 되고 쉽게 나오는 부분들은 간결하게 빨리 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좀 느끼면서 이제 걱정되는 건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점수가 좀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2학년 친구들을 지금 보니까 이게 그냥 잠주이고 뭐 열심히 하는 걸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지혜롭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좀 힘을 적게 들이고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힘을 좀 많이 들이시려면 일단은 본인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의 시험을 거쳐서 자기가 어느 부분을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또는 어느 파트가 뭐 독해력이 약하든 문해력이 약하든 아니면 이과적 성향이라서 계산은 빠르든 이런 장단점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신 대비하는 데 좀 커질 것 같고 정말 걱정은 이제 2학년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부터 계속 잘하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부를 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을 좀 들여다보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뭐 좋게들 다들 영어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아이들의 각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큰 틀에서는 이제 내년에도 내신을 봐야 되잖아요. 2학기도 내신을 봐야 되고 그러면 생각을 이제 조금 고쳐먹고 조금은 다르게 약간 머리 써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제가 봤을 때도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지만 2학기 때는 애들이 더 잘해지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2학기 도형이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장주려, 막 때려 넣어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자기를 잘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도 좀 들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부분 좀 적게 해라라는 말씀 좀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됐으면 특히 이제 방학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 방학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방학이죠. 이 개념을 끝났으니까 좀 방학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아니면 방학 때 우리 2학기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 그걸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먼저 할까요? 네. 계속 결이 같은데 저희 특강 많이 합니다. 네, 영어도 수학도 특강 많이 하고 특강 자체에도 도움이 좀 될 만한 거를 프로그램을 짰고 그 다음에 2학기는 도형입니다. 네, 도형 잘하는 애들이 되게 귀해요. 되게 귀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내신은 무조건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말 변수에서도 살아남고 합쳤을 때 1등급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중간고사가 시험 대비하기 좋잖아요. 가을인데 겨울이 추워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이 도형 부분을 어떻게 잘 잡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영어랑 같이 생각해 보는 거는 이 문해력, 독해력, 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영어도 해석하지만 그 속뜻을 파악하듯이 수학도 그 속뜻이 무엇인지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숨겼는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수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좋지만 마구마구 때려넣는 작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제시해주는 방법들을 좀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공부량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직전보충 때는 조금 방향을 바꿨잖아요. 이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1시간은 몰입 수업하고 1시간은 좀 자유권을 발동했어요. 1시간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오롯이 그 수학에만 집중하는 시간 1시간 정도 갖고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1시간은 조금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필요한 사람은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먹으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았는데 확실히 느꼈던 거는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직전 보충 때 4시간을 집중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4시간 집중, 4시간 자유과수 8시간인데 학원에 오래 있는 것만으로 공부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번에 우리 친구들 느꼈던 것처럼 자기가 진짜 몰입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훈련을 자꾸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순수한 공부 시간이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늘어나면 뭐 거의 무적이 되다시피 할 거라서 이번에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석이나 뭐 예상이나 시험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거는 저희 학원에 대한 강사 선생님들이 할 테니 믿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의지를 해주신다면 그냥 체력 준비하시고 몰입할 수 있게 준비하시고 SNS 잠깐 끊고 인스타그램 뭐 와도 조금 대면 하고 핸드폰 좀 멀어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밤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는 그럼 따로 같이 그냥 들어간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 끊고 저희 또 이관 기념 우리 이관에서 촬영해봤는데 좀 이관 어떻던가요, 선생님들? 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하세요. 그 원장님 보시죠. 보여드려야겠죠? 불특정 다수 다 보시는 거죠. 그쵸. 그 이제 본관이 사실은 저쪽 영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쵸. 베이스가 시작도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영어라고요. 근데
이게 2관을 이렇게 하시고 1관을 저렇게 방치하시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에 대한 차별 수준이 아닐까. 이거 와 씨, 나는 이거 좀 아니야 화 안 나서 그래. 너무나 너무 양 우리도 해주세요 이거. 불편하다. 질판이 바꾸고 그 예쁜 말 써야죠. 그 저기 나무 복도에 제 1관에 그 나무 색깔을 조금 바꾸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요거를 계속 똑같이 좀 해주시던가 했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 그리고 애들이 진짜 좋아한다. 생각보다 물론 저희도 좋지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희 1관에 와서도 그 다른 학원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저희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제 수학과랑 바꾸면 안 되냐 생각도 들고 이제 약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현욱 쌤이기에 할 말은 없으나 약간의 억울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관에서 저희 이번에 여름방학 때 고1, 고2 같은 경우는 10to10 또 자습실 겸 포함해가지고 자습하는 자습 좀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좀 새 건물에서 이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집중 잘 되게 최신 시설에서 많이 참여해서 좋겠고. 네. 이거에 대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저도 안 그래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제이슨은 공간이 영어입니다. 제이슨 영어가 삽니다.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왜 영어해주지 않았습니까? 대표님께 여쭤봤죠. 근데 대표님 되게 좀 시크하게 그럼 학원한테 싫다던데?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주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영어생들을 화나게 만든다면 지금 저 집중룸에 엊그제 이제 의자를 선택하신다고 대표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 의자보다 좀 더 좋은 책상이 들어갔답니다. 색깔도 더 깔맞춤으로 그래서 완전히 뭐 집중룸 자체는 제 생각에는 뭐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저기서 자습하겠다고 나오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집중룸이고 여기에요? 우리는 토마스 애들 집어넣고 잠시만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렵습니다. 나중에 따로 영상 하나 더 찍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수학이 보기에는 인테리어가 마케팅이다. 네. 여기 제가 인스타 여기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도만 찍어도 뭐 승리로 가는 길? 와. 뭐 그렇게 됩니다. 저나 원룡쌤이나 서영쌤이나 예쁜 칠판에서 영상 예쁘게 찍고 싶거든요. 그 편집할 것도 나고 참 이거 참 우리가 영상 안 쓰는데 말은 못해요. 참 이게 아니 우리도 쓰고 싶은데 지우지 않아도 돼요. 보시다시피 쭉 쓰다가 뭐 수학 쭉 쓰고 여기에 저 한 3명, 4명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넓죠. 네, 제이슨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제 폰을 주더라 하나요? 지우기만 5개나 쓰고 그러니까 참 그만큼 이관이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관 잘 배웠으니까 이관도 관심 많이 주고 이상으로 와보고 1학기 기말고사 2026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